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소설가 정지아입니다. 이번에 제 장편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좀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 관심이 이어져서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 소설보다도 더 좋은 작품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눈 밝은 독자분들이 그런 소설들을 찾아내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제목들은 다 반어적인데요. 저는 소설이라는 것은 99%의 평범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고 살아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아름답고요. 다만 우리들이 빛나는 것, 뛰어난 것만 주목할 뿐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 글을 쓰는 목적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소한 것들의 아름다움 혹은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내는 것, 이게 아마 제 글쓰기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1945년)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다 알다시피 연합군에 의해서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단독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고요. 이에 반대한 사회주의자들과 그 동조자들이 산에 들어가서 투쟁을 한 것이 남한 빨치산의 시작입니다. 제 부모님 두 분이 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셨고, 그분들은 살아남으셨습니다. 제가 25세 썼던 빨치산의 딸이라는 작품은 그분들이 왜 청춘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산에서 싸웠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썼고요. 한때는 빨치산이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화된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분들이 이웃들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상과 인간이란 무엇인지, 제가 그런 부모님을 지켜보면서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그 두 분이 사회주의자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맺어온 인간관계를 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작품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연좌제라는 법이 있어서 실제로 부모님의 죄를 저에게까지 물어서 공직에 나아가거나 판검사가 되거나 이런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 때문에 내 미래를 차압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았었고요. 때로는 세상에 환멸을 느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제가 위로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 문학이라는 공간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어쨌거나 태어날 때부터 역사, 이데올로기, 신념, 사상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동시대 작가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가진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고통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종류의 고통을 가졌을 뿐이고요. 또 그런 세월을 잘 지내오고 나니 요즘은 부모님 잘 둬서 책도 많이 팔린다고 금수저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민족만의 독특한 정서를 타 언어로 번역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소설에서 화자도 시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화자는 끝까지
서울말을 고집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랑 화해를 하는 순간에 비로소 사투리를 구사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사투리라는 게 단순히 시골 말, 어느 지역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자기 삶의 전면적이고 이런 정체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지금 모든 번역자들이 지금 골머리를 싸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늘 어려움은 새로운 해결을 낳고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얼굴 전면을 뒤덮은 주름 때문에 명확하지 않았으나 그것은 웃음이 분명했다. 어머니가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웃어 보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거렸다. 어머니는 웃음을 아주 빨리 잃어버렸던 것이다. 말보다 먼저. 내 새끼, 그래 한시상 재미났는가? 그의 귀에 와닿은 것은 분명 어머니의 음성이었는데 순간 놀랄 시간도 없이 묵은 기억 하나가 기억의 어두운 심해에서 전기뱀장어처럼 하얀 불빛을 반짝이며 의식의 표면으로 꿈틀꿈틀 솟아나왔다. 어메, 나가 왜 세상에 나왔는 중 안가? 바삭바삭 경쾌한 소리가 좋아 멍석에 깔린 콩떼이를 팔짝팔짝 뛰어다니던 그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멍석 한켠에서 콩떼를 두드리는 중이었다. 낭자한 머리에 허옇게 먼지를 뒤집어 쓴 어머니는 일손을 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왜 나왔는디? 어메 뱃속에 있는디 되게 심심하자네. 시상에 나가면 뭔 재밌는 일이 있는가 글고 얼른 나와버렸제. 아직 젊었던 어머니는 땡볕에 까맣게 그을긴 했으나 지금과 달리 윤기 흐르는 얼굴 가득 웃음을 피워올리며 물었다. 내 새끼, 그래 시상에 나와본 게 재미난가? 그는 자글자글 타오르는 한여름 태양처럼 숨이 넘어갈 듯 웃어젖히며 땀에 젖은 채 마른 콩떼이를 팔짝팔짝 뛰었던 것이다. 그래 한세상 재미났는가? 하고 어머니는 물었다. 혹은 그의 마음이 물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궁이 속의 불길에 홀린 듯 한세상이 훨훨 날았으니 재미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가면 같은 얼굴이었고 좀 전의 기이한 미소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제 모든 소재는 저의 현실에서 오는데 그 현실을 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문학박사 정지아의 집, 제가 시골 살고 이름은 문학박사 정지아라고 하고 뭐 대학 강의나 나가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다 전주하는데 다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독자들이 시골 얘기 이런 거 별로 재미없어 할 것 같고 이 재미없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가게 할까 고민을 하던 끝에 제 이름을 잠시 차용했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초청을 받아서 대학에 다녀왔는데요. 한국어 전공자들이라서 아무튼 제 글을 다 읽고 이해해 줘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라에서 전혀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내 글을 읽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게 매우 신기해서 그런 분들을 또다시 만나면 어떨까 뭐 이런 설레임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저는 이번에 오시는 작가분 중에 위하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허삼관 매열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제 문학의 지평이 좀 넓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거의 팬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별다른 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키우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저도 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유명한 작가가 될지 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작가, 어제의 소설보다는 오늘의 소설이 더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